안녕하세요. 편입다 푼다 독해과를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합격생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편입영어 시험에서 독해가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 탑3를 알아볼 건데요. 편입다 푼다 합격생들과 시험을 본 수험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띠게끔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지문도 몇 개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독해 과외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3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는 어휘가 만만치 않기로 소문난 학교죠. 편입 단어장을 수십 번을 돌려 외워도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수험생들이 애를 먹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중앙대의 출제 유형은 매년 비슷비슷한데요. 그 와중에서도 독해의 비중과 배점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3개년도 기출에서 독해가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즉 35% 정도가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논리에서도 독해 논리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5% 정도까지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독해의 배점이 문제당 적게는 2.5점에서 많게는 3.5점까지 배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확확 나가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게 비포용지인데요. 비포용지인데, 비포용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하는 엄청난 지문의 길이를 자랑합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고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문제 풀이, 독해 실력이 요구가 됩니다. 이러한 글을 읽고 지문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묻는 내용 일치 및 추론, 글의 요지, 베스트 타이틀, 단락 배열 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자, 단락 배열 있고요. 일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빈칸 문제 나왔고요. 추론할 수 있는 거 나오고, 이제 베스트 타이틀도 몇 번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한다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중앙대를 붙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글의 구성이나 어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심도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독해 센스가 좀 있으시다면, 긴 글을 읽는 습관이 있으시거나 책을 많이 읽으셨거나 하시다면은 좀 꽤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타임 어택이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컨트롤 하신다면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위는 항공대입니다. 자, 항공대. 문과의 경우에는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과에서는 되게 유명한 학교이죠. 여타 상위권 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 항공대를 푼 학생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게 어떻게 항공대냐? 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었고요. 자, 일단 항공대의 경우에는 독해는 한 35%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중앙대처럼 길지는 않아요. 짧죠. 상당히 짧은 축에 속합니다. 그렇지만은 내용 자체가 철학, 경제, 심리, 과학 등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들이어가지고 내용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베스트 타이틀, 추론, 빈칸 등 문제의 난이도가 제법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삽입하는 내용, 아니면 추론,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독해 문제를 많이 접하고 꾸준히 읽어왔다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처럼 보이네요. 단지 내용 파악이 어려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독해 문제 꾸준히 풀어주신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1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한
편입영어에 꽂힌 서강대입니다. 자, 근 3년치 기출을 보자면은 출제 유형은 크게 바뀌는 것 없이 비슷합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으로 갈수록 독해 비중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서강대의 경우 독해 문항수가 전체의 50에서 55%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또 높은 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독해 파트가 합불 여부를 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강대의 독해 또한 자, 지문이 엄청 길지는 않아요. 자, 이게 지문이거든요. 막 길지는 않죠. 중앙대가 많이 길었기 때문에 자, 많이 길지는 않지만 뭐 중장문의 뭐 지문이지만 이게 메인 토픽이나 베스트 타이틀을 고르는 지문들보다는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하는 내용 일치나 추론, 뭐 블랭크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략적인 글의 색, 뭐 글의 느낌, 대충 무슨 소리 하는구나, 대충 이거 무슨 내용이겠구나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심도 높은 이해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서강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 문장 배열이죠. 자, 문장 배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문장 배열. 자, 이 문장 배열은 약간 제시문을 주고 이어질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전형적인 편입영어 스타일, 수능 스타일 아니고요. 주어진 4개의 문장 보시면은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문장에서 주제나 문제를 제기하는 문장을 우선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해결책, 반론 또는 부연 설명 등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이런 수준 높은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장 배열은 고도의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셔야 하고, 또 글의 전개 형식, 기승전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는 습관을 꾸준히 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장별 파트, 빈칸 파트가 킬러 파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나올 리가 없겠죠. 거의 합불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렇게 어려운 학교들을 보게 되면은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배경 지식을 당연히 알고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학, 인문, 칼럼 등 다양한 분야의 정말 전문적인 글들이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쌓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대, 항공대, 서강대 순으로 편입영어 난이도를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혹시 생각하시기에 다른 학교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혹은 방금 나온 학교들의 다른 파트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면은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